경과 보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전히 지금 정청래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또 애초에 지금 천주교라든가 이런 그 교계 간의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좀 이렇게 너무 편애를 한다든가, 또 불교는 반대로 이제 그 냉대를 받았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라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일련의 일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입구에 들어서서, 조계사 입구에 들어가서 그걸 사과하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그랬더니 그 서른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서른 의원님이 무슨 말씀 하시면, 자기 같았으면은 거기서 석고대죄를 하고 또 뭐 좀 더 구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돌아가 버리니까 국회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 사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여튼 불교계에서 보면은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신도님들이 거의 뭐 한 200만에서 300만이라면 그 가족해서 또 그 수치로 보면 뭐 700만 된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럴 경우에 이쪽 이재명 캠프 쪽에, 이재명 그 후보의 이쪽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뭐 후보도 사과를 하고, 또 송구 대표도 사과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런 미묘한 거는 실수를 했어도 안 되고, 실수를 하면 즉각 빨리빨리, 그게 이렇게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점점 커지니까 그거를 해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쪽 그 윤석열 후보나 이제 이재명 후보 사이에 지금 전세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공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공약은 웬만한 거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그쪽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이미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뭐 각종 짤방식으로 해서 계속 방송을 하는데, 그거 다 웬만한 거는 다 터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각 분야별로, 직능 분야별로 해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를 시뮬레이션 돌려서 방송하는 것이겠죠. 짤방으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러실 겁니다. 근데 그게 큰 변수를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게 큰 관심을 끌었느냐? 또는 뭐 ESG 경영을 뭐 국가적으로 크게 하겠다, 국민 실천으로 하겠다, 그것도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느냐 이겁니다. 또 그럼 역으로 이쪽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대전환 계획에 버금가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발표했느냐? 잘 기억이 없어요. 조그만 건 많이 했는데, 군 병사들에 대한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랬더니 또 이재명 후보 200만 원 이상으로 하겠다라든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공약으로 이게 차별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찌됐든 서로 이렇게 1대1 정도는 되더라도 1대3이 되든지 공약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어떤 변수들이 결국에는 이게 상당한 큰 판세를 좌우하지 않겠냐. 또 김건희 씨 얘기를 들자면, 김건희 씨가 어찌됐든 통화했던 거를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MBC로 줘서 틀게 했다. 1차 틀었는데 결과는 지금 사실 팬덤이 형성이 돼서 4만 명의 팬카페 식구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타격을 주려고 했던 것이 타격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이게 전략을 잘못 짠 것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다거나 오히려 반대편을 이롭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과연 이 유튜브로 받았던 분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거예요. 아니, 저도 그거를 일부 봤지만은, 아니 동생 할 정도로 신뢰를 갖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김건희 씨가 한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방송을 한다 그러고, 그걸 가지고 또 MBC에 갖다 주고 1차 2차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전략상의 전략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서는 또 윤 후보 측에서는 당연히 뭐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막 하고 장영화 변호사라는 분이 발표를 하고 또 방송에 일부 나오고 또 이미 다 알려진 거지만 그 녹취록으로 또 막 문자로 돼서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개를 얻으려다가 5개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된 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반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대선 때도 기억을 해보면은 트럼프 그 당시의 대통령과 재임을 하려고 했었고 바이든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두 사람이 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뭐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죠. 트럼프만 해도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그 당시 이제 이게 뭡니까 코로나19로 난리가 났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막 그냥 나왔다가 막 또 코로나에 걸려서 뭐 확진돼서 또 막 저기 하고 근데 바이든은 끝까지 나와서 마스크 쓰고 하고 하니까 신뢰를 줘서 결국에는 국민들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지지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역시 그 리더는 그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세를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저 이제 공약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대전환 계획에 의하면은 5만 부를 이제 물론 이제 임기 내가 달성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뭐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전제해볼 때 5만 불 한다 그럴 때 과연 이게 피부에 와닿느냐 또는 이제 G5를 가겠다는 거죠. 그럼 G5를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G7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일본이 떨어지고 일본이 빠지고 우리가 들어간다든가 뭐 어느 나라가 빠지고 들어간다든가 또는 우리가 G7 회의에 G12로 해서 우리가 참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그냥 저 A마이 해가지고 목표를 너무 그 위에다 잡다 보면은 그것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비전을 세운다? 그건 아니겠죠. 물론 비전은 굉장히 A마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춘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SNS 지금 그 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SNS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단톡방만 해도 저만 해도 뭐 제 단톡방에 들어오는 이렇게 연결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뭐 3,000명, 2,000명 단위, 뭐 몇백 명 단위, 몇십 명 단위, 몇십 명 단위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트림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보는 가운데 밴드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역시 이 영상으로 하는 유튜브 SNS 전략,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쓰는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그 많은 정치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페이스북의 이 선언이라든가 또는 공약이라든가 또 무슨 주장하는 거를 다 페이스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응? 마크 저커버그가 공의로 써달라 그러는데 진짜 공의로 쓰고 있는 거죠. 마케팅뿐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 치고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막 그 스크람을 짜요. 이렇게 스크람을 짜가지고 그 카톡에 100명, 1000명이 이렇게 스크람을 짜듯이 페이스북에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엄청난 인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우 숫자까지 따지면은 5,000명, 우리 친구 수 5,000명의 리미트를 벗어나서 뭐 수만 명에 해당되는 분을 가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 써야 된다. 이제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53%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정권 또 연장이라든가 정권 재창출은 또 몇 프로냐? 그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서로 쌍방 간에 균형점을 잡고 먼저 이렇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쟁 우위하려면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어떤 많은 스크럼을 짜고 하다못해 청년위원장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영리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 전술 전략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빨간 거 색으로 확 도배를 파란 색깔로 도배한다거나 해서 우세하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외에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 또는 아무리 이렇게 쌓여 있어도 실제로 페이스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상황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균형점을 갖고 어느 쪽으로 뛸 때 그것이 경쟁력을 가질지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게임 체인저 TV에서 오래간만에 시사점을 좀 논해드렸어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을 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